인천의 바닷바람이 스며든 수산시장 골목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조합일을 돕는 박도연은 그 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입구 쪽을 바라봤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여자 때문이었다. 정미라는 언제나 같은 차림이었다. 색이 바랜 베이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몸집보다 큰 회색 코트를 걸친 채 시장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목적이 분명했다. 먼저 생선가게에서 고등어와 갈치를 한 박스씩, 정육점에서는 돼지고기 2근을 샀다. 반찬가게에서는 김치와 나물 여러 종류를 주문했고,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한 봉지를 골랐다. 상인들은 처음엔 반겼다.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장을 보는 손님이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라는 항상 두툼한 현금 뭉치에서 새 지폐만 골라 계산했다. 거스름 돈을 받을 때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녀가 절대 흥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시장에서 흥정 안 하는 손님만큼 의심스러운 존재는 없었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생선가게 사장이 속삭였다. 폐지 주워서 번 돈으로 저렇게 살 수 있겠어? 보이스피싱 심부름꾼 아닐까? 정육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도연도 의심을 키워갔다. 미란이 가져오는 돈의 출처도 궁금했지만 더 이상한 건 그녀의 행동이었다. 장을 본 후에는 곧바로 시장을 떠났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인사말조차 건네지 않은 채 거래만 하고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미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다. 시장 밖 좁은 골목길로 접어든 그녀의 발걸음을 멀찍이 뒤쫓으며 도연은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의혹이 곧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도연은 미란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맞췄다. 시장 밖으로 나온 그녀는 큰 도로를 건너 주택가로 향했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힘겹게 들고 가는 모습을 보니 나이가 느껴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다. 낡은 벽돌담과 철문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어스름하게 비쳤다. 도연은 발소리가 들릴까봐 신경 쓰며 뒤따랐다. 미라는 몇 번 모퉁이를 돌고 나서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1층 상가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듯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미라는 건물 옆 좁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도연은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 3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미란이 들어간 것 같았다. 도연은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6시 15분.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건물 아래쪽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30분이 지났을 때였다.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미란이 나타났지만 이번엔 빈손이었다. 그녀는 들고 갔던 장바구니 대신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많은 음식을 사서 가져갔는데 왜 빈손으로 나오는 걸까? 그는 미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건물로 다가갔다. 1층 입구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익숙한 것을 발견했다. 종이 상자들이었다.
시장에서 본 포장지들이 그대로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봤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갓산 고등어가 포장 그대로 버려져 있었고, 돼지고기도 비닐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김치통도 뚜껑조차 열지 않은 상태였다. 이게 대체 뭐지? 도연은 중얼거렸다. 수십만 원어치의 신선한 음식들이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버릴 이유가 있을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자마다 같은 패턴이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바로 버린 것이다. 마치 누군가에게 대접하려던 음식을 준비했다가 손님이 오지 않아 그대로 폐기한 것처럼 보였다. 도연은 상자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고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미라는 누구이며 왜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걸까? 그리고 저 많은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의문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다. 며칠 동안 도연은 미란의 정체를 알아내려 애썼다. 시장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봐도 그냥 이상한 할머니라는 대답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동네 이장을 찾아갔다가 노인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래된 동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었다.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도연이 미란에 대해 묻자 한 할아버지가 손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그 집 말이가 참 불쌍한 사연이 있지. 무슨 사연이요? 20해 전쯤이었나. 남편이 공사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죽었어. 그것도 모자라 외아들마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한숨을 쉬었다. 군대에서 의문사했다나 훈련 중 사고라고 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대.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다. 그 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원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지. 가끔 폐지나 고철 줍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고. 그런데 요즘엔 시장에서 돈을 펑펑 쓴다면서. 도현이 물었다. 아, 그게 참 이상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남편과 아들의 보험금이 나왔다나. 법정 다툼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 보상금이 꽤 큰 액수였던 모양이야. 이제야 돈의 출처는 명확해졌지만 도연의 의문은 여전했다.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왜 매일 음식을 사서 버리는 걸까? 혹시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사람이 큰 상처를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음식을 사서 버린다는 건 음식을?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말로. 도연은 자신이 목격한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혹시 아들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기다린다고요?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어머니 마음에선 언제나 살아있는 거 아니겠나. 특히 의문사라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밥상을 차려놓는 건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미라는 20년 넘게 혼자서 그 큰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이었다.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위해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버리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하필 시장에서 사서 집에서 버리는 걸까? 그리고 그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도연은 미란의 사연을 알게 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다시 그 다세대 주택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였다. 저녁 7시경 3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다. 낡은 나무 문 틈으로 희미한 음성이 들렸다. 처음에는 TV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고등어 구이 해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말이야. 여자 목소리였다. 분명 미란이었다. 도연은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좁은 원룸이었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냉장고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업소용으로 보이는 크기였다. 미라는 냉장고 앞에서 방금 산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다. 이번엔 돼지불고기도 샀어. 고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음식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리며 계속 말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했지만 방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혼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던 것이었다. 잠시 후 미란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도연은 놀랐다. 그 큰 냉장고 2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채로 차가운 바람만 흘러나왔다. 그녀는 방금 준비한 음식들을 다시 포장지에 싸기 시작했다. 아직 안 온다고? 그럼 내일 다시 해줄게. 미라는 음식들을 다시 종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도연이 며칠 전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다시 위로 올라온 미란의 발걸음이 들렸다. 도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노래 소리였다. 애절한 자장가 멜로디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문 가까이 다가갔다. 벽에 붙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십 장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모두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들이었다. 입대 전 사진, 훈련소에서 보낸 사진, 부대 생활 모습들. 사진 아래쪽에는 미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못 챙겨준 끼니들 이제라도 하나씩 갚아갈게.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언제든지 돌아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도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미라는 단순히 음식을 사서 버리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을 위한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아들이 오지 않으면 아쉬워하며 다음 날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20년째 변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오려 했지만 마지막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위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미란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멈춰 섰다. 숨을 곳도 없고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미란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 저는 도연이 말을 더듬었다. 시장에서 봤던 분이네요. 미란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따라오셨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다 보셨겠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하겠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라는 계단 난간에 기대며 먼 곳을 바라봤다. 제 아들 민수가 군대에서 죽은 지 20년이 됐어요. 의문사라고 했지만 정말 사고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가 자식 앞서 보내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겪어보신 분만 알 거예요. 할머니,
매일 저녁이면 아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문 열고 엄마 배고파 하면서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기다려요. 혹시나 해서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돈 낭비라고 하겠죠. 하지만 전 아들이 굶고 있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때문에 제대로 못 챙겨줬던 끼니들. 이제라도 하나씩 갚아주고 싶어서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안다고요. 제가 이상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미란이 도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게 제가 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매일 이렇게라도 해야 아들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행동이 허무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모성애의 깊이에 압도당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요. 미란이 계단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할머니, 잠깐만요. 뭐예요? 혼자 드시지 말고. 저도 가끔 함께 해도 될까요?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음식 버리지 마시고 같이 드셔요. 그럼 민수 씨도 더 기뻐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시장에서 따뜻한 국밥을 사들고 미란의 집을 찾았다. 그날부터 미란의 식탁에는 매일 음식이 올랐다. 하지만 더 이상 버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나눠 먹었고 미란은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로소 그녀의 고독한 기다림에 따뜻한 동반자가 생긴 것이었다.